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2019년 7월에 처음 시행이 됐고요. 또 지난주 목요일 10월 14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이 됐는데, 우선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뭔지 정의부터 한번 노무사님께 들어볼게요. 네, 최근 3년간의 간호사의 태움 문화라든지 최근에 이제 네이버의 40대 직원분의 자살 사건, 그리고 몇 년 전에 위디스크라는 곳에 이제 그쪽 대표의 맞아요. 직원 폭행의 영상 등으로 상당히 충격을 안겨줬었는데요. 뭐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뭐 대한항공의 그런 이제 오너가의 갑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괴롭힘에 대해서는 10명 중에 7명이 나도 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19년 7월 달에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것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이나 아니면 이제 신체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해 볼 수 있고, 이 내용이 최근에 10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조금 더 탄탄하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 2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쯤 되면 사실 어떤 식으로 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네. 한번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평가의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그렇죠. 일단은 그 신고 건수를 보면 이제 법이 잘 시행됐는지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법이 이제 유효하게 작용하는가를 봐야겠죠. 근데 지금 실제 신고 건수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5,800여 건이 넘었습니다. 네. 올해만 하더라도 상반기에만 2,900건이 넘어서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오늘 다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른 규정들도 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건수는 많아졌는데 그럼 우리의 인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직장갑질 119라는 한 이제 언론 플랫폼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3년간 조사한 내용 중에 3년 전에는 한 44%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을 내 경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줄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자료 조사에 의하면 바로 이제 이번 달에 자료 조사에 의하면 조사 결과 응답자 28.9% 정도만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래도 법이 제정이 되고 또 위법 사항으로 되면서 이런 것들이 줄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이게 신고가 되지 않고 직장 내 문화가 그렇게 급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법 시행 효과가 어느 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지는 조금 더 장기간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해 주셨듯이 얼마 전에 이제 기업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을 했었고, 또 이제 최근 청소 노동자가 숨진 서울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게 네이버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그렇죠. 손꼽히는 곳이고, 서울대학교라는 곳도 이제 교직원으로 입사를 희망하거나 워낙 이제 안정적이고 아주 그 저명한 그런 이제 공공기관인데 그런 곳에서 이런 이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전반에 아주 크게 이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인사 규정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대 조직들도 이런 문화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이제 좀 조직 구조가 좁은 것들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네이버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이제 사실 IT 기업 중에 뭐 카카오라든지 요즘이야 조직 문화가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IT 업계는 일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네, 구로 쪽 얘기를 이제 하면 뭐 거기 계신 분들이 오징어 배를 탄다라고 할 정도로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바로 IT 이제 야근 공화국이었는데 그런 문화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이 네이버도 그렇고 관리 감독의 부재라든지 또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흡했던 것들 보여지면 아직까지도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내용을 보면 이 부분들이 이제 자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합니다. 매우 이제 강력한 폭언이라든지 폭행에 준하는 수준의 매우 이제 강도 높은 노동이라든지 또는 정말 업무와 관련 없이
시험을 주고 사람을 이제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충분히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도 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뭐 말씀처럼 납득하기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어쨌든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잖아요. 관계적인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유형도 다양하고 범위도 좀 넓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뭐 폭언이라든지 네. 업무 과다하게 뭐 부과한다든지 네. 보통 이런 유형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네. 이제 예전에는 그 육체 노동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네. 정신적 노동을 하다 보니까 뭐 거기다가 이제 폭행을 하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바로 이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유형이 이제 40%의 유형으로 폭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뭐 이렇게 순화를 한 거지만 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드려보면 뭐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냐, 뭐 그 정도 할 거면 왜 월급을 받냐라고 네. 하는 것부터 눈은 좀 어디 두고 다니냐, 뭐 정신 나갔냐, 뭐 초등학생이냐, 뭐 지금 이런 이게 정도의 순화해서 네, 순화해서 네. 한 거고요. 네. 워낙 이제 그런 비속어도 같이 이제 실제 사건 다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1대1로 있을 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전 직원들이 듣고 내 후배가 듣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 들으면 상당히 자괴감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아무래도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화될 기준이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크게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개 중에 두 개는 좀 쉽고요. 하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관계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했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거죠. 대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들이 그래도 사회적인 차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남성이 여성에게 또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이 파견직에게 또는 상사가 이제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좀 수적 우위라든지 인적 속성 나아가서 이제 학벌로 뭉쳐서 괴롭히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딱 보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또 세 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정신적이나 이제 신체적인 고통을 받거나 또는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지만 대부분은 이제 인정이 되는 사건인데요. 네. 문제는 두 번째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업무상 필요성 이상의 것들을 남용했는가란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내 업무가 회사에서는 이제 업무 분장을 통해서 정해져 있긴 하지만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회사마다 또는 직무마다 달리 판단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는 괴롭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괴롭힘 금지법 범위에 해당할까 이런 고민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사례로 좀 봐야 될 필요가 네. 있어요. 지금 신고가 많이 몇천 건 들어오고 있는데 사례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 4개 정도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두 분께서 사례 4개를 간단하게 읽어봐 주시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판단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례 1번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1번 제가 읽을게요. 자, 의류회사 디자인 팀장은 조만간 있을 하계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했대요.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했는데 팀장은 회사 이번 시즌 콘셉트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서 디자인 담당자의 업무량이 늘어났고 여기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네요. 네, 혹시 두 분이 봤을 네. 때는 이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저는 이 내용만 봤을 땐 안 되지 않을까.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입장에 앞뒤 따라 내용을 달라질 것 들어봐야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한번 맞춰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행위자가 이제 뭔가 지위적인 걸 이용한 거죠. 디자인 그쵸? 팀장이 네. 디자인 담당자한테 했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번하고 3번의 요건은 지금 해소가 된 겁니다. 네. 두 번째가 업무상의 필요성 이상의 것들에 이제 부하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신제품이고
또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노고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이죠.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기존 제품보다는 훨씬 더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속적인 보완의 요청들은 업무상 통상적인 범위 안에 해당을 한다고 좀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야근도 좀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네. 추가적인 야근 수당을 줄 것이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사가 뭐 추가적인 괴롭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례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요. 상사가 직원에게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을 쓰게 하고 개인적인 강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 시험 문제 출제, 채점 등의 업무를 시킴. 이로 인해 직원은 근무 시간도 부족해서 이를 집으로 가져가서 해야 했음. 눈이 많이 온 날엔 대표자의 배우자 차량에 쌓인 눈을 맨손으로 제거하도록 지시함.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음. 이건 좀 화가 나는데, 저는. 사실 네. 뭐 요즘 군대에서도 이러진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 여기는 이제 큰 규모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큰 규모 네. 회사면 이런 이제 별도의 팀이 있어서 대표 이사를 돕거나 하는 팀이 있는데요. 이 팀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중소기업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 대표자가 나이가 좀 많은 곳이라 이제 이게 신고한 분도 우리 회사 좀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면 대표자가 직원한테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수직적 관계는 해당이 되고 네. 역시나 이제 피해를 얻은 부분이 있죠. 물리적이고 또 직장 외 업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건이 되고요. 다만 이제 행위 요건에 대해서 보면은 역시 지금 업무가 아니죠. 내가 맡은 업무는 소위 이제 여러분들 업무할 때도 내 경력이 쌓이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네. 마케팅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대표이사 집에 빗자루를 쓸거나 뭐 눈을 치우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스펙으로 쌓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맡겨진 업무, 비서 업무가 아닌 한 비서 직무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가정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제 업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의 개인 업무 또는 눈이 많이 온 날에 대표자의 배우자 차량에 쌓인 눈을 치웠다. 이런 것들은 전혀 업무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이 사례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네. 자,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여기서 이제 상사의 대학원 논문을 대신 써준 거잖아요. 네, 대학원 그쵸. 논문이라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부하 직원이 좀 더 잘하는 거야. 어떤 네. 걸 더 잘하는데 그 잘하는 부분을 좀 독려하면서 이건 너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냐 해서 시켰는데 시킴을 받았을 때는 웃으면서 받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건 뭐 괴롭힘으로 들어가나요, 그럼?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은 딱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잘 봐야 돼요. 근로계약서에 업무에 대한 딱 네. 해놓거든요. 명시해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행했으면 괜찮은 건데 다만 거기에 따라 수행한 게 아니면 이제 문제가 또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약서를 쓰는 걸 또 잘 네.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확인을 좀 해서 이게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장 내 네. 괴롭힘이 사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도 로드가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갈게요. 네. 5년차 영업관리사원 A씨는 동기 중에 유일하게 승진해서 탈락을 했네요. 승진하려면 인사평가에서 A등급이 필요하지만 평가자인 본부장은 B등급을 통보했대요. A씨도 영업 실적이 다른 지점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보이지만 동기들 중에 유일하게 탈락이 되면서 본부장이 승진을 고의로 막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괴로워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글쎄요, 이거는 괴롭힘 아닌 것 같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일부러 실적이 없었다면. 떨어뜨린 그런 근거가 없기 그쵸.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다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때라든지 아니면 인사팀에서 대처할 때도 이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거가 지금 이제 없이 본부장이 승진을 가로막았다라는 의심만 있고 네. 사실 실적도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기를 모든 사람을 붙여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원래 승진 제도라는 것이 잘하는 사람은 그쵸. 붙여주고 안 되는 사람은 개선을 해서 다음번에 붙여주는 게 승진 제도의 목표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건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게끔 됐고요. 그 이제 판시의 사유를 보면은 직장에서 지위 우위의 이용을 하긴 했는데 근데 영업소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지 않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승진해서 불합리한 결과를 줬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 범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분은 역시나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마지막 사례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요.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 창구 수신 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 업무를 주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해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함.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하고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함. 이거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너무 고의성이 보이는데.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 것 그렇죠. 이제 같고요. 4번은 사실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이제 되죠. 예,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당연히 회사 임원, 전무가 이제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직원한테 했기 때문에 네. 수적 우위를 이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행위 장소도 이제 역시 사업장 내에서 진행이 됐고 행위 요건으로는 일단 업무상 적정 범위 이상의 행위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육아휴직 후에 복직에 대해서 원상복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따돌림을 명시적으로 지시하면서 회사 내에서 이제 이 사람을 괴롭히었다는 정황이 정확하게 이제 있는 점, 책상을 치우거나 뭐 비하, 모욕 발언을 했던 것들은 사회 통념상 전혀 이제 상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네. 여기 딱 보면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좀 뭐 따돌리기 위해서 네. 그런 걸 지시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이런 건 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나요? 따돌리는 거? 네, 따돌리는 거 자체가 사실 이제 크게 이런 것들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이냐 또는 직장 내 성 이제 괴롭힘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네. 회사 인사팀에서 얘기하거나 또는 이게 법적 규제의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을 때는 참고 넘어갔던 사항들인데요. 다행히 2019년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사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9년 이전에는 사실 직장 내 문화가 좋아지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들이죠. 그런 것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잘 이번에 도입이 된 것 같고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이게 네. 실제 사건인데 네. 퇴사를 하셨고 퇴사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소급 적용이. 퇴사를 해버렸을 경우에는 네. 원직 복귀를 따로 이제 해야 된다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퇴사하기 전에 회사 내에서 재직할 때 네. 추가적인 회사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버티면서 빨리 신고를 해서 이것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럼 네. 버티면서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신고는 뭐 고용노동부 이제 관할 신고서가 있고 네. 사실은 먼저 그렇게 하기보다는 통례적으로는 회사 내 윤리위원회라든지 회사 내 네. 인사팀에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어떤 사례를 보면은 인사팀에서 괴롭힌 사례가 있어요. 인사팀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인사팀에서 괴롭히면 인사팀에 네. 있는 사람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팀이라고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라든지 네. 인사팀 외에 감사실이라든지 윤리위원회, 내부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데 신고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지금 모든 네. 사례들이 보면은 뭐 상사와 직원 이렇게 수직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될 때는 네. 이런 직장 내 괴롭힘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있으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부하 직원인데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부하 직원이 이제 상사가 너무 착한 분이었는데 네. 일을 조금 미숙하게 했다고 해요. 부하 직원은 조금 약간 일을 약삭빠르게 했던 분 같고 그 경우에 이제 괴롭혔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제 얘를 이제 처리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조건 상사가 부하 직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면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상사가 있는데 상사의 뭐 그러니까 회사의 직접적인 관계로 봤을 때는 저보다 상사는 아닌데 네. 회사 상사와 어떤 일적인 뭐 계열사라든지 네. 연결이 돼가지고 저한테 계속해서 뭐 강압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나의 때, 이제 네. 딱 명확한 인사권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나의 근무 환경이나 나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줬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꼭 상사가 아니더라도 이게 상사의 이제 준하는? 준하는 네. 사람은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여기 뭐 사례로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네. 또 이런 사례도 있었다. 그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 봤을 때 네.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쵸. 싶은 사례가 가장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 5인 미만의 직장이에요. 네. 5인 미만의 직장은 사실 인사 규정도 없고 조직 문화도 이제 막 생성이 되고 있고 또 5인 미만 회사들은 생존한다고 바쁘거든요. 기본적인 이제 그 노동의 강도가 높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이게 신고를 했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아요. 대부분 이제 대표자가 갑질을 했거나 폭행 또는 폭언에 가까운 수준의 정황이 보이는데도 이거를 신고할 수 없는 게 지금 문제 상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로 근데 직장 내 괴롭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스타트업을 들어간다고 하실 때는 5인만 미만 회사들은 근로기준법의 많은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휴가를 안 줬는데 괜찮을까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가가 전혀 없어요. 1년 근무했는데 안 휴가가 괜찮죠. 없다. 안 괜찮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휴가 안 줘도 됩니다. 아. 네, 휴가를 안 줘도 되고요. 정말 네.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려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따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한 달 뒤에 나가주세요라고 해도 전혀 법적으로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좀 열악한 환경에 그러네요. 놓였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뭐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자 또한 우리나라 네. 폐업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창업한 다음에 3년 내에 폐업률이 그 50% 이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챙기기에는 미만 사업장 자체의 이제 사업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5인 좀 이상이 됐을 때부터 그런 규정들을 지키고 5인 미만 때에는 이 사업주를 조금 이제 배려하는 그런 차원의 적용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5인 미만 사업주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 네. 그런 거를 꼭 해야 되냐. 우리 회사 지금 그러니까요. 나는 365일 못 쉬는데 우리 회사 돈도 겨우 이제 주는데 그런 것들을 연차를 꼭 줘야 되냐.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네. 지난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그렇죠. 달라진 건가요? 네, 일단 지금 누적 건수 자체가 한 1만 건이 넘어요, 벌써. 총 누적을 봤을 때. 근데 부작용이 뭐였냐면 누적된 건수 중에서 지금 검찰에 송치된 소위 이제 다뤄진 케이스가 106건밖에 안 됩니다. 전체 신고 건수 중에 0.9%밖에 안 되는데요. 네. 개선 지도 건수 역시 1,532건. 한마디로 이제 13.1%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이 시행은 됐지만 이 실효성이 상당히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제 올해 바로 이제 이번 달 14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회사에서는 시행을 해라. 객관적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네. 그 사실 과정 중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비밀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고요. 또 그리고 대한항공과 같이 친인척들 또는 사용자 오너가가 괴롭힘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부과해서 1,00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사실을 조사하고 보고받은 과정에서도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비밀 유지가 이제 필요한데 비밀 유지가 안 된 경우에도 500만 원의 이제 이하의 과태료가 물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실효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태료 부과해서 뭐 실효성을 담보했지만 한계는 좀 있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네. 한 줄 평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해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저는 예방교육의 의무화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방교육은 지금 아직까지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요. 네. 현재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법적인 제도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우리 이제 근로자 자체분들 또는 대표자분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아니다라는 수준에 대한 파악이 교육이 좀 전반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이 직장 내 괴롭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또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이게 강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철폐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 교육의 의무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